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던 제시 제시 버머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분을 또 제시 말씀해 주실 버머랑 건가요? 비슷한 전략이면서도 절제의 미를 좀 갖고 계시는 분. 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마젤란 예. 펀드. 예, 피터 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피터 예.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용했는데, 이 펀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돈 뭐 한 300억짜리 펀드였대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조단위 몇 조, 와. 수십 조짜리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할 때 이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29.2%. 와, 연평균 20%. 예. 지금 저희가 세 번째잖아요. 예. 근데 제일 수익률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도 좋았고, 일단 이게 예. 강세장에 시작했죠. 1977년, 78년이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이제 최악의 시기, 그러니까 주식의 죽음이라는 그 이렇게 기사가 실리는 뉴스위크지로 네.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건두에 이렇게 딱 해요. 주식의 데스 오브 스탁스 이렇게 딱 써요. 네. 그만큼 주식시장이 힘들고 형편없는 성과를 기록하던 시기에 시작하셨으니까 그 시장 자체의 상승 국면에 올라탔다는 것도 이분이 연한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펀드가 되게 작다 보니까 네. 이 양반 운영하는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대요. 피델리티의 매니저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자기 좋아하는 주식들을 열심히 사서 특히 그 1980년을 전후해서 네. 아이아 코카라는 아주 유명한 CEO가 계신데 이분이 경영했던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SUV라든가 아니면 타운카라든가 특히 우리 지금 카니발 같은 네, 차들 네, 네. 그런 차들을 만들어낸 회사가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인데 그 크라이슬러의 저가에 투자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투자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1990년을 전후해서 자기 마젤란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고 또 주식 운용 과정에서 딸이 셋이 태어났는데 이 세 딸들하고 여행하고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너무 바쁘니까 딸들하고 이야기도 못 나누는 게 너무 아쉬워서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면서 멋있게 은퇴함으로써 또 네. 전설적인 투자자가 돼버린. 그러니까 네. 잘 내려간. 뭔가 박수 칠 때 떠나는. 네, 그래서 제시 리버머는 권총 자살로 마무리를 한 게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쉬웠다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멋있게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좀 뭐랄까 이렇게 그 교육 업무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좋은 책도 많이 쓴 그런 어떤 저자로서도 성공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제 PEG라는 전략인데요. PEG요? 예, 이제 밑에 이렇게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과 주가 레벨을 비교하는 게 PER이죠. 그래서 PER 10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10,000원에 거래되면 10배.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 PER이라는 것은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PER은 좀 높아져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2배가 된다면 지금 20배의 PER이 내년엔 10배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EPS, 맞아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주당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나니까. 결국 이 PER을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EPS의 상승률로 나눠주면 PE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10%라면 PER 10배는 1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PER이 10, 이익 성장률이 10이니까 이 둘을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G가 1 이하인 종목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성장률보다 PER이 낮은 종목을 좋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20%인데 PER이 20배가 안 된다? 이건 싸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장주 투자하기 아주 적합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긴 한데 아직은 주가가 좀 매력적인 구간. 그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성장주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의 전략들을 다르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 세세한 전략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막으로 지나가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 증가율도 높고 PER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종목들을 고르는 전략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한번 저희들이 선택해서 한국에서도 PEG 전략이 통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일단 뭐 그림은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프 보니까 우상향하네요. 우상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평균 수익률이 11.4%.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그리고 누적적으로 830%니까 제시 리버머의 그
모멘텀 전략하고 수익률은 비슷한데 네. 대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제시리버모의 모멘텀 전략에 비해서 이 고점 대비 폭락 수준이랄까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약되는 변동성이 좀 작다는 거네요. 작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출렁거림이 좀 덜한 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연 5% 누적으로 190% 올랐던 걸 생각하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즉 네. 피터 린치가 자기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중시했던 PEG라는 전략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절차를 걸치긴 했지만 그 전략으로 투자를 해본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도 낮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연평균 10%, 11%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준 전략인데 왜 사람들이 이 전략을 따라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그건 책을 안 읽으신 것도 있겠고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 전략을 자랑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렇고 두 번째가 PEG라는 개념이 일단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EPS 성장률과 또 PER이라는 걸 둘 다를 다 알아야 되니까 약간 낯설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EPS 그러니까 기업의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 되게 빠른 기업을 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닷컴 버블 같은 네. 때가 터지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락하는 성향도 이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주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2000년, 2001년 당시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얼마냐면 51%까지 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아무래도 좀 성장주에 가까운 전략.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산다라는 거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좀 베팅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그러니까 거꾸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것처럼 성장주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당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2000년대에 한국에서 주식 부자가 되셨던 분들은 보면 워렌 버핏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의 전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BBIG라고 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게 전부 다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이 피터 린치 전략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됐기 때문에 꼭 이 전략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성장주가 좀 싼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우리 피터 린치의 전략을 굉장히 운용해 보면 좋고 반대로 금리도 좀 올라가고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고 ROE 높은 기업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가치주로 뭔가 할 때는 또 워렌 버핏 전략이 좋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또 혼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은 좀 낯설다. PEG가 뭐야? 이렇게 좀 물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300포인트 갔죠. 1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공포스러운 시기가 벌어질 때 PEG 전략을 밀고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이 심정적인 한계.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예를 들어서 성장주 위주로 특히 어떤 뭐 백신이 개발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바이오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더 나아가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첨단 산업들이 계속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장세가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피터 린치의 전략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뭔가 흐름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전략을 좀 혼용하면 박사님 말씀처럼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도 가져갈 수 가져갈 수도 있는데 싶어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략도 좋고 저 전략도 좋아서 이거 다 섞으면 근데 그것도 또 지나고 보면 이거 뭐 잘못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순한 전략이 좋고 그래서 요 두 전략 다 하는 게 썩는 것보다는 돈을 좀 분산하는 이게 항상 저희 경영 재무 전공 박사들은 결론이 뭐냐면 분산하시고 섞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결론은 좀 재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피터 린치 전략을 저희가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어떤 걸 좋아하냐고요? 저는 아무래도 워렌 버핏 전략 쪽으로 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제시리버모였고요. 젊었을 때는 2030 때 투자했던 거는 확실히 주도주 잡는 거 좋아하고 추세를 자꾸 예측해서 투자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은데 4050이 접어든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좀 피로 질척거릴 때, 네. 여의도 바닥이 정말 시장의 분위기가 싸할 때, 그때 ROE 높고 PBR 낮은 주식 골라서 한번 투자해보자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조금씩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가지 않고, 그게 워렌 버핏이 대단한 거고요.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은 거의 한 70%는 워렌 버핏 스타일 전략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터 린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이게 성향을 확실히 탄다.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피터 린치 또 전략까지 알아보고 수익률까지도 또 우리 코스피 시장에까지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의 규제들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사실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의 시작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전략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